결혼시에 대해서 아주 명 강의를 들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예쁜 말, 예쁜 말을 제일 좋은 혼수가 될 수 있다.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네. 결혼을 준비해요. 결혼을 준비해라. 네, 그거를 네.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네. 얼마나 의미 없는 싸움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. 자, 뭐 일단은 예쁜 말을 네. 너무 잘하시는 뭐 이지연 씨니까 저요? 네. 가장 좋은 혼수를 준비해 가셨을 준비했죠, 거예요. 염. 이거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. 네. 자, 일단 해봐요. 생방송 오후 1시, 지금 시각이 1시 49분인데요. 네. 혼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신혼집은 남자, 또 살림살이는 여자가 준비한다. 말이에요. 근데 실제 그 신혼 부부들이 요새 이제 집 마련하는데 평균 1억 9천만 원이 그러니까요.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,800만 원. 그러니까 집 얻는데 하나도 안 쓰고 꼬박 6년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게 참 힘든 거죠. 걱정이죠. 이게 네. 가능할 수가 없는 수치인지라 그 선뜻 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꿈과 희망도 없어지는 거고 내 현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. 왜냐하면 졸업 후에 뭐 취업하느라 힘들죠. 또 저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자금 대출한 거 있으니까 그쵸. 그것도 정리해야 되죠. 그러니까 이 정말 청년들이 부모님 뒷바라지 없이 정말 자립을 해서 오롯이 둘이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맞습니다. 합니다. 자, 이쯤에서 질문 또 들어갑니다. 네. 남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하면은 O, 남녀 반반 부담해야 한다면 X. 신혼집. 신혼집. 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자, 하나, 둘, 셋. 전부, 예. 올 X. 나 X 들었구나. 네. 먼저 오미연 선생님의 말씀 나는 들어볼까요? 몰라. 아들, 딸 다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꼭 남자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. 내가 딸 하나만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. 그건 딸 위해서 쓰려고 그렇죠. 버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 내 딸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누구든 형편되는 집에서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. 네. 네. 김창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자기 수준에 맞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전셋집을 무리하게 마련하느니 전월세로 시작을 하고 전월세가 무리가 된다면 월세로 시작하고 그렇죠.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결혼은 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 부부의 앞날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남 변호사님. 제 생각엔 남녀 성별에 따라서 결혼식 부담해야 될 걸 정하거나 혹은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편에 따라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결혼식에 대한 그 가치관, 통속도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 신고만 하는 커플도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. 그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이 생겼어요. 주례 선생님 네. 안 모시고 하는 게. 근데 네. 아이에는 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그냥 양가 모시고 식사로 대체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좀 많아졌죠. 아무래도. 네, 많아졌어요. 네. 예전에도 그냥 노웨딩이라고 해서 웨딩 세레머니를 아예 아예 생략하시고 식을 안 하는 걸로. 네네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촬영만 하시고 식은 아예 생략하시거나 뭐 이런 식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하객분들을 모시고 정말 화려하게 원래 그 꿈꿔왔던 대로 원껏 결혼식을 하실 수가 없으니 그럴 바에는 하객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식은 생략하고 살자 하시는 네.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작년 겨울에는 이제 결혼 준비하시려고 웨딩홀도 막 알아보시고 예약하시고 드레스 투어까지 다 네. 마치셨는데 이제 웨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체험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약간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냥 부모님들 간에 식사하시는 걸로 하고 입주 시기가 다가오니 그냥 들어가서 산다고 취소하신 분도 계셨어요. 네. 오미연 선생님 만약에 그 자녀분이 그냥 결혼식을 생략하겠다, 건너뛰겠다, 그냥 혼인 신고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나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 같아. 왜냐, 난 젊고 멋있으니까. 오늘 빨간 바지. 아니, 난 젊은 사람이 되고 싶어. 어차피 아들이 결정한 쿨하게. 거고. 또, 이제 보통 내 친구들은 그래요.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낸 돈이 있잖아. 그렇죠. 또 아들, 딸들이 낸 돈이 있잖아. 네. 그런 거 어떻게 하는데. 그 준 걸로 끝내고. 왜냐면 이거 받으니까요. 네. 그 다음에 어디서 이게 청첩장이 오면은, 그 집이 얼마나 있지? 네. 이렇게 가지고 다 갚을 거더라고요. 그래서 결혼식 해가지고 받는 거, 그거 내가 받는 것도 아니야. 다 결혼식장에 주는 거야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,
안 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스몰 결혼식 했으면 좋겠어. 아니 요즘 그거 가족끼리. 어떻게 하면 돼요? 뭐 축하한다고 말로만 전해요? 아니면 그럼 뭐 너무 축하한다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밥 사줄게 그러고 축의금도 아니면 이렇게 계좌를 보내든지 뭐 그렇죠. 그래야 실제 뭐 되는데. 그런 문화들이 또 네. 많이 요새 있죠. 크게 하는 게 반대 나는. 자, 또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무서워. 네. 자, 결혼 문화 중에 생략하고 싶은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?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식, 두 번째 신혼여행, 세 번째 웨딩 촬영. 정주희 플래너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? 어떤 거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제가 직업이 웨딩 플래너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셋 중에 고르자면 웨딩 촬영을 생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. 저는 이제 웨딩 촬영을 잘 골라서 잘하면 이렇게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 모습이야 하고 사진에 이렇게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사진 그런 유행타지 않는 사진 찍으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니문은 포기가 안 되고요. 네네네. 그리고 여행은 가야죠. 그건 포기가 안 되고 결혼식은 그래도 가족들끼리 축복받는 그런 뭐 식사 자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셋 중에 고르자면은 웨딩 촬영을 네, 셀프 웨딩도 많이 있으니까 네. 핸드폰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간직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네. 우리 남 변호사님은요? 저는 3번 저도 웨딩 촬영인데요. 촬영. 네네네. 제가 결혼할 때 주변에서 그거 찍어도 잘 안 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웨딩 촬영을 하지 않았거든요. 안 하셨구나. 네네. 그래서 굳이 뽑자면은 네. 3번 웨딩 촬영을 선택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아까 그 앨범이 너무 무거워서 한 이만큼 돼요. 뭐 종류별로 다 찍었어요.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지금 생각났어요. 네. 액자. 액자가 저 하나? 와우 이러지도 못하고 내 얼굴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네. 그거 진짜 짐이에요. 네. 이제 고민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죠. 네. 이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첩장 이거 어디까지 맞아. 돌려야 되는지 또 안 맞아. 드리면은 서운해할까 또 이렇게 드리면은 괜히 이분은 좀 내가 민폐가 아닐까. 맞아. 그래서 이제 많은 신혼 부부들이 준비하면서 고민들을 하는데 정주희 플래너님 실제 어떤 사례들을 보셨어요? 그 청첩장에 대한 고민이 원래 많잖아요. 네. 여기까지 드려야 되나 저기까지 드려야 되나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서 하객을 오실 하객분들도 줄여서 네.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에 좀 소원하게 지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생략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. 요새 추세는. 그리고 젊은 분들이 그냥 모바일 청첩장만 보낼 맞아요.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 분들도 아주 중요한 분들에게는 꼭 반드시 종이 청첩장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못 드리면 우편으로라도 해서 모바일로만 탁 보내는 게 아니라 종이 청첩장으로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손글씨라도 써서 보내는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하객의 입장에서는 왔어요. 네. 심지어 말씀하신 종이 청첩장이 왔어. 그러면 이거 모바일도 아니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요즘은 솔직히 가는 것도 네, 네. 그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가도 될까? 안 가면 축의금 얼마를 해야 되지? 아니면은 보내는 거면 어떻게 이게 네. 너무 힘들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또 해봤잖아요. 바로 그 축의금 때문에. 네. 요즘 뭐래요? 그 재미있는 그 축의금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축의금 기준인데 이분은 그 웃는 얼굴로 욕 주고받는 절친은 20만 원 이상 된다. 절친이네. 네,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내 이름까지 안다면 15만 원 이상.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 이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이런 사이면 3만 원이지만 식참석은 안 한다. 그리고 연락이 없다가 톡으로 청첩장만 달랑 오면 축하 이모티콘만 보낸다. 웃는 얼굴. 뭐 최고 이런 거. 축하해 최고. 나름 뭐 일리가 있어요. 일리가 기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레벨이 있네. 올미연 선생님은 어떤 그 축의금 낼 때 기준이 있으세요? 이게 그때 경제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축의금을 많이 주면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나한테 늙어서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래.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. 네.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경제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20만 원 받았어. 예를 들어. 그럼 나 또 20만 원 해야 되잖아요. 돈도 안 버는데. 그래서 나는 그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1년 동안 서로 왕래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결혼식에 대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이모티콘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. 그냥 계좌로 네. 안 가면은 안 친한 사람은 그냥 한 10만 원 그리고 네. 이제
좀 친한 사람은 그냥 안 가고 20만 원 그리고 이제 나 노인네가 가지고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결혼식은 안 가 이렇게 얘기해요. 그렇게 하고 그냥 딱 그걸로 결정을 했어. 그러니까 네. 더도 덜도 말고 계속 그렇게 그냥 지켜봐요. 일괄적으로 그냥 오랜 예, 연륜에서 상황에 묻어나는 상관없이. 그 기준이 확실하신 오미연 선생님이시고요. 또 그 남면환 선생님은요? 저는 그 결혼식을 참석하는 인원수 기준을 보통 하는데요. 네.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가게 되면 많이 참석하니까 조금 더 많이 하고, 그렇죠. 그다음에 안 가고 이제 축의금만 보낼 때는 조금 덜 하고,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. 네. 가서 밥을 네, 밥값이 네, 네. 포함이 되냐 안 네, 되냐. 저도 결혼해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하긴 밥. 김창욱 선생님. 저는 최근에 그냥 보통 아까 저 축의금보다는 훨씬 더한 결혼이 있었는데요. 그거는 축의금으로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분 그 가족에게 진 빚이 있으니 그 진 빚에 대한 이렇게 자그마한 그걸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뭐 가족끼리 그 결혼식을 갈 때가 그쵸.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그럼 다 같이 가면 5명이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거든요. 그럼 5명이 밥 먹고 이제 10만 원 하기에는 밥도 먹고 욕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. 배부르죠. 배불러. 너무 배불러.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안 데려가게 되더라고. 몰래 갔다 자, 오게 그 되더라고. 남의 그 웨딩을 아주 멋있게 설계를 해주신 웨딩 플래너는 축의금의 기준이 있으시니까 또 궁금한데요.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아주 친하고 가까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게 되고 보통 뭐 20만 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금보다 큰 회사 다닐 때는 좀 팀원이고 후배기는 한데 친하지는 않고 막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팀끼리 모아가지고 우리 팀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자, 이쯤에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대한 궁금증, 준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해 오신 게 있거든요. 어떤 네.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? 자. 큰딸 결혼식에 1년 남았는데 네. 요즘 예단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요. 요즘 예단의 트렌드 물어보셨네요. 정주희 씨가 정주희, 잘 말씀해 주실 수 플래너님께서. 있을 것 같아요. 예단을 예전보다 하는 사람들이 줄은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생략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,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이미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생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네.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현금하고 현물 예단을 같이 하시게 되고 뭐 예전에는 뭐 집을 신랑님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시절에는 이제 집 비용의 몇 %에 준하는 걸 예단비로 책정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이 너무 비싸가지고 신랑님이 혼자 집을 할 수가 없어요. 거의 그렇죠. 대부분이. 그러다 보니까 집값에 당연히 신부님도 보태게 되고 대출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정액제처럼 예, 보통 그냥 이게 남들 하는 선에서 하겠다 선으로 해서 좀 상의해서 형편에 맞게 현금 예단하시고 뭐 예전처럼 3종 세트 이런 건 아니고 막 아까 오미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에 딱 필요한 거 뭐 하나 정도 뭐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를 바꿔드린다거나 네. 뭐 그런 선물 하나 조금 실용적으로 하는 정도 그런 게 조금 트렌드에는 맞지 않나 요새 좀 추세는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예, 가는 예, 트렌드군요. 네네 네. 그런 그래, 것 같아요. 훨씬 합리적으로 들려요. 점점 더 당연히. 합리적으로 예, 예. 조금씩. 자,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? 네. 요즘 남녀 간 혼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. 이 대답은 어느 분이 또 정주희 플래너님께서 해주시는 게? 근데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, 솔직히. 그럼요. 네. 허심탄회하게, 그렇죠? 아니 사실 그 혼수 비용이라는 게 그 저도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 봤지만 웨딩 플래너인 저에게 드레스나 뭐 스튜디오 이런 거 말고 저 냉장고는 얼마짜리 뭐 TV는 얼마짜리 이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는데 아까 통계 자료처럼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들이 그렇게 쓰이는 것 같긴 하고 가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구입하시고 좀 채워하시니까 예전에 비해 금액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. 예. 그랬군요. 네. 네. 자,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칠 시간이 네.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. 이제 오늘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의 그 마지막 또 네.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오미연 선생님. 나는 오늘 우리 김창욱 강사님 말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. 그쵸. 결혼을 준비해라. 예, 결혼식 말고. 식이 아니다. 예, 그래서 중요한 거는. 요즘 많이들 이렇게 또 변하는 것 같아요. 젊은 네. 사람들이.
네, 남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? 저도 결혼해봤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, 준비하는 게. 근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대화로 협력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정주희 플래너님. 아니, 저도 오늘 그 강연 들은 것처럼 결혼 준비만 챙기는 게 아니라 결혼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단 한마디라도 좀 더 조언할 수 그러네요. 있는 그런 플래너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. 하면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김창호 김창호 선생님.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에 관련된 이런 프로나 책 같은 거 한 번 정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네. 제 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.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좀 더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. 듭니다. 네,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내일은 따라하면 좋을 봄나물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두릅을 준비하시면 와우.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씀드릴게요.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맛있는 요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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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